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이썬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콜앱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기본 환경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계학습을 하기 전에 파이썬에 관련된 기초 코딩 연습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계학습 하도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이제 시작이 됐으면은 우리 가장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책에 대한 파일 전체에 대한 설명하고 우리가 주석 처리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앱에서는 하나는 텍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는 요거는 이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코드 실행이 아니고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래서는 이제 마크다운 이제 처리할 때 앞부분에 또는 우리가 주석 처리해줄 때 샵을 이용해서 주석 처리를 해줬죠. 그 파트가 이 텍스트 파트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코딩되는 파트는 우리가 코드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텍스트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보시면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섹션을 눌러주시면 이 전체를 하나의 섹션으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섹션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텍스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더 많이 선호하니까 먼저 텍스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셀 추가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샵이 하나가 붙으면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샵이 두 개가 붙으면 이제 한 칸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캐스케이딩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샵 하나를 먼저 쳐주고요. 이렇게 00점 해주고 여기 우리 파이썬 기초 및 데이터 처리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처리한 다음에 우리 아래서는 컨트롤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가 있고요. 쉬프트 엔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처리가 있는데 컨트롤 엔터 처리하면 요 셀 또는 요 코드 단위 또는 요 텍스트 단위를 실행하고 요 상태에서만 머무르는 게 컨트롤 엔터고요. 이렇게 쳐주면 요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를 쳐주면 요렇게 한 칸 다음에 그 밑에 새롭게 커서가 내려가면서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쳐준 다음에 Shift Enter 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컨트롤 Enter 하면 이 코드가 처리가 됩니다. 텍스트에서는 여기 컨트롤 엔터가 안 내려가죠. 나중에 여기서 실행해 주게 되면 여기서는 컨트롤 엔터 치면 요것만 실행이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시프트 엔터를 많이 쳐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요 위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글자로도 쳐줄 수가 있고요. 여기다 수식도 처리해 줄 수가 있고 다양하게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위에 있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우리가 없애주거나 또는 밑으로 내려가게 할 수가 있어요. 업다운이 가능합니다. 요 옆에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건 업이고요. 요게 다운입니다. 요 다운을 내려가 보시면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다운 내려가고요. 업하면은 요 위로 올라가고요. 다운 내려가고 필요 없으면 요거를 삭제해 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하나를 더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는 샵을 두 개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파이썬 기초 이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입력이 좀 덜 됐네요. 기초 해 주시고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왼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여기 목차에 요게 첫 번째 행이고요. 두 번째 요렇게 내려가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샵 하나, 두 번째는 샵이 두 개. 그러니까 요렇게 한 칸 들여쓰기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코드에 대한 목차를 설정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서 보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좀 더 나중에 찾기가 쉽게 되겠죠. 그죠? 요걸 눌러보면 그 챕터로 넘어가게 되니까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변수명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변수 선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변수가 우리가 숫자형, 문자형인데 그걸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기본 자료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형은 int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은 플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플롯, int 플롯 이렇게 되어 있고, 부울형은 부울이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이 변수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는 타입이라고 치면 자료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형은 str로 되어 있고요. 리스트형, 투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R을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데이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숫자형, 그 다음에 스칼라, 벡터, 행렬, 배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이썬 데이터 구조는 약간 틀립니다. 예, 그래서 벡터 행렬 구분이 없고요.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행렬이 리스트 형태와 투플 형태,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딕셔너리 형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은 세 가지고 이거 딕셔너리는 기본적인 파이썬 데이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트 형태는 이렇게 꺽쇠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투플 형태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고, 셋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로 형태, 대가리 형태로 되어 있고, 딕셔너리는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요 각각마다 사용하는 게 좀 틀립니다. 자, 이걸 왜 배우냐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우리가 프로그램 돌리면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결과가 리스트 형태로 뽑아주는 경우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투플과 세트 형태 또는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뽑아줘요, 결과가. 물론 이제 용도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걸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줄 텐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리스트 형태는 데이터를 수정 삭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값들을, 여기 있는 값을 끄집어낼 때는 넘버 1이라고 치면 원인에 저장된 이 값을 호출해 줄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t 형식은 요 자체가 우리가 인덱스 제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하나씩 끄집어낼 수 없고 통째로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형식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인덱스 형태를 이용하거나, 또는 어떤 형태는 인덱스 형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투플, 세트, 딕셔너리 형태로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 우리는 아마 리스트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분석해주는 이 패키지에 따라서 결과값을 세트 형식이나 투플 형식으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럴 때는 요 각각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해주면 돼요. 투플 같은 경우 형태도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수정 삭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딱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우리 R하고 좀 틀린 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뒤에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변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명을 하나를 넣어주고요. 토토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는을 표시해 줍니다. 우리 R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는을 일반적인 기본 프로그램 언어 형식으로 는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숫자 형태는 이렇게 우리가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를 실행시켜 주려면은 컨트롤 엔터 또는 쉬프트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한번 버튼을 눌러볼까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연결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화면만 보여주고, 요거를 우리가 램하고 CPU랑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런타임하고 연결해 줄 때는 요렇게 요거를 실행을 해 주셔야 돼요. 실행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num5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거를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프린트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를 그냥 호출해 주면 되겠죠. 아래서는 그냥 변수 호출해 주는 것처럼 아래서도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코드를 할 때 코드 단위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서는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줄 한 줄 실행이 안 되고요. 요 셀 단위별로 실행이 됩니다. 요 코드 단위별로. 그래서 이 코드를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코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 결과가 굳이 보이고 싶지 않으면 한 코드 안에서 실행이 되게 우리가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우리가 할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해서 하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옮길동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면 컨트롤 엔터는 이 자체를 실행시키고 커서가 이 코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엔터를 넣어주면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게 되죠. 그죠? 예, 이렇게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할 때 토트라고 쳐주시면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쳐주면 토트에 대한 이 값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토트 이렇게 해주셔도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라고 써주시면 우리가 요 안에서 코드 작동할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프린트 안 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요 값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토트라고 쳐주시면 제일 마지막에 실행된 결과만 화면에 뿌려줍니다. 중간중간에 뿌려주지가 않아요. 즉 뭐냐면 name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토트는 안 보여주고 name 제일 마지막 결과가 화면에 뿌려주죠. 두 개를 같이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프린트 이렇게 해주시고 쳐주시면 이렇게 프린트 토트하고 name하고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보겠지만 어떤 결과를 돌려주고 그 결과 값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실행한 이것만 뿌려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그 중간 과정을 알고 싶으면 중간에는 프린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 형태인데요. 이렇게 주석 처리해주고 리스트 이렇게 써주시면 리스트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결과 값들을,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이렇게 달아줄 수도 있고요. 주석 처리나 아니면 목차를 이렇게 달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설명을 달고 싶으면 이렇게 요 코드 안에다가 주석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um1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쳐주시면 이게 리스트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Shift 엔터를 넣어주시면 Shift 엔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줍니다. 없으면 자 대주고요. 여기다가 num1이라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꺽쇠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 형태고요. 이 리스트 형태에서 우리가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튜플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튜플입니다. 튜플 형태입니다. 그래서 num2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가로해서 1, 2, 3, 4. 자, 해서 num2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는 집합 형태, 셋 형태입니다. 자, 셋 형태는 우리 num3로 해가지고요. 요번에는 이렇게 대가리 형태로 1, 2, 3, 4 이렇게 해서 num2가 아니고 num3죠. num3로 해서 num3 형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 형태, 투플 형태, 세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인덱싱을 우리가 갖고 오는데, 아까 전에 인덱싱을 갖고 올 수 있는 거는 우리 리스트 형태 하고 몇 개 있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num1에 해주고요. 리스트 형태인데 그 순서는 0번부터 들어갑니다. 인덱싱은 1번이 아니고 0번이 들어갑니다. num1에 0이라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1번이 나오죠. 자, 이번에 num2에 0을 쳐볼게요. 자, 그러면 1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um3에 0번을 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죠? 아까 전에 세트 형식은 우리가 인덱스 제공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리스트 형태와 투플 형태만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세트 형태는 인덱스 제공을 안 해주고요. 네. 대신에 투플 형태는 요걸 수정을 못 합니다. 값들을. 세트 형태는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예,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에서 우리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0번이 아니고 1번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이 나오게 됐죠. 그죠? 1번하고 0에서 2 사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해주고 0번, 1번, 2번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1번에서 2번으로 하면 2번하고 우리가 1번하고 2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 뒤에 있는 게 값이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줘야지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징인데요. 제일 마지막 거는 빼고 우리가 이제 포함 기호로 하면은 크다, 작다 또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얘는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크다의 의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아까 전에 한 것처럼 1번, 2번에서 1번부터 하나, 두 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2번이 되면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두 개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1번에서 이렇게 3번 해서 1 빼기 3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를 더 해주는 거예요. 요게 약간 특징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싱을 갖고 올 때 우리가 하나를 더 인덱싱 값을 넣어줘야지만 그 개수만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요건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능숙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nump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nump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서요. 자, 우리 2번 numpy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umpy 배열인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R에서는 이 리스트 값들을 막 더해주거나 빼거나 계산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리스트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가 없어요. 데이터 이 값들을. 그래서 계산을 해줄 때는 항상 numpy로 변환을 시켜줘서 numpy 형태에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계학습에서 보겠지만 어떤 데이터 값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값들을 저장할 때는 판다스라는 배열의 판다스라는 함수 값들을 이용해서 패키지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값들을 그냥 계산해 주면 안 되고요. 리스트를 numpy 형태로 변환을 시켜줘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좀 까다로워요. 그죠? 그래서 R을 할 때는 쉽게 우리가 뭐 이런 numpy라든가 이런 배열 상관없이 그냥 막 작업을 했었는데, 쉽게 초보자들이 쉽게 작업을 해줬었는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 기존 값, 그 다음에 numpy, 뭐 판다스 이런 것들을 계속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연습을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시는 것처럼 num2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5, 6, 7, 8 이렇게 해서 num2를 하나 새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num1을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든 거 한번 해볼까요? num1은 우리가 1, 2, 3, 4로 돼 있고 num2는 5, 6, 7, 8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합치면 num 해가지고 요 두 가지 값들을 합쳐 주려면은 요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num1, num2 요렇게 하면 리스트가 요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리스트 값들이 그 안에서 합쳐져서 이렇게 구현이 되죠. 우리 아래서 행렬을 합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괜찮은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num1과 num2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이 안 되고 요 값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돼 있죠. 그죠? 만약에 이 값하고 이 값을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우리가 이 값들을 numpy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할 게 numpy라는 거를 우리가 함수를 패키지를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 R에서는 우리가 import R에서는 인스톨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라이브러리로 호출해 갖고 왔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값들을 파이썬에서 설치를 해주거나 설치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해볼게요. 여기는 기본적인 파이썬 그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는 혹시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으면 나중에 설치를 해보고요. 여기서는 그냥 임포트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갖고 오겠습니다. 파이썬이나 판다스나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다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출만 해갖고 오면 됩니다. R에서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갖고 오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import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import 해주시고 그 다음에 numpy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as mp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뒤에는 요거에 대한 엘리어싱이라고 해주는데 요거를 numpy라고 치지 않고 이제는 mp라고 쳐서 간략하게 약어로 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출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num1을 이걸 mp 점 해주시면 요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레이 형태입니다. 어레이 형태로 배열 형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um1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num1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처리해 주고 num1을 보시면 이런 형태에서 앞에 array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numpy array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array라는 건 배열이라는 말이거든요. numpy 배열로 바뀌었어요. 라고 처리를 이렇게 가로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는 numpy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num2는 똑같이 mp.array 라고 해주시고 num2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um2 처리해 주시고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1 더하기 num2 이렇게 해주시면 이 값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뭐냐면 첫 번째 1번과 두 번째 1번을 더해서 6이 나오고요. 두 번째 더해져서 8이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 순서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오게 됩니다. 됐죠? 이거를 가지고 행렬을처럼 우리가 이 값들을 또 정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um 해주고요. 그 다음 mp.array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연결해 줄 때는 이렇게 num1 그 다음에
num2 이렇게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num2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에러 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러 체크를 이렇게 해주니까 요거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um1, num2 array 여기서 여기 아니고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num1, num2로 array를 해주면 이렇게 두 값들이 합쳐져서 array 형식으로 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 이게 지금 몇 행 몇 혈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 우리가 R에서는 str 해주고 우리가 변수명 또는 이렇게 쳐주면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를 해주냐면 num 해주고요. 변수명을 써주고 점을 찍으면 이 변수명을 이용할 수 있는 함수명들이 그 메소드들이 뜨는데 여기서 shape이라고 해주시면 이 numpy 배열, 이 num이라는 게 이제 numpy로 저장이 되겠죠. numpy 형식으로 저장이 됐는데 이 num의 numpy 형식에 이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메소드들이 또는 이제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shape라는 거는 여기에 몇 행 몇 혈인지 우리가 갖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numpy 형식으로 다 변환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거나 뭔가를 처리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numpy 형식의 배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 np.shape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명심할 것은 이렇게 함수 형태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냥 numpy.shape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가시면 또 설명드리겠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함수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게 있고 또는 안 되는 게 있고 이게 참 복잡해요. 그래서 numpy 형식으로 저장된 거 이제 좀 뒤에 우리가 판다스 형식으로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식인 판다스 형식으로도 이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numpy 형식과 판다스 형식이 완전히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는데 우리가 이 numpy 형식과 판다스 형식을 나중에 우리가 기계학습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막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어쨌든 요 파이썬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좀 복잡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R은 기본적으로 tidy 모델 한 군데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사용자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 파이썬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numpy 형식 배열 또는 조금 뒤에 나오는 판다스 형식 배열이나 그 처리 기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골고루 다 갖고 알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R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코딩하거나 할 때 뒤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리스트 형식과 또는 뭐 아까 전에 그 튜플 형식, 뭐 세트 형식, 딕셔너리 형식 이걸로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면서 천천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numpy 형식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numpy 형식의 배열에 대한 인덱싱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갖고 오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num 해주고요. 요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꺽쇠 형식입니다. 가로가 아니고요. 1번, 컴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번하고 세 번째 이렇게 갖고 오겠죠. 그래서 1번 첫 번째, 세 번째에서 요게 8이 갖고 오는 겁니다. 0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0, 1, 2, 3, 4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0번째 행, 두 번째, 1번이면 두 번째 행이겠죠. 실제로는 0행, 1행 이렇게 나오니까 0열, 1열, 2열, 3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행에 3번째 열, 실제로는 플러스 하나씩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행과 열을 여러 개를 동시에 갖고 오고 싶다. 배열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지 해볼게요. 자, 넘3 해주고요. 여기에 넘 해주고, 그 다음에 땡땡 2번, 그 다음에 땡땡 3번, 2번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갖고 오면은 넘 3번으로 이렇게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까지인데 제일 마지막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두 번째 것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게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넘버 3번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해주고, 이번에는 땡땡 0번, 그 다음에 땡땡, 그 다음에 1번부터 시작해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자, 요게 여부터 몇 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요게 0번이네요. 0번부터 처리가 되는 거겠죠? 네. 요거는 이제 0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시작점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나타내 주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파이 함수 중에서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몇 가지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계하고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어요. 먼저 이거를 열을 기준으로 합계를 내거나 행을 기준으로 합계를 내줄 수가 있겠죠. 먼저 넘을 아까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합계를 한번 내줄게요. 합계. 특히 이제 열 합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열 합계. 자, 그래서 넘 해주고 썸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A6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0으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0번으로 해주면 요 값들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거를 열이 아니고 요번에는 행합계로 해보겠습니다. 행에 대한 합계는 이 축을 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썸이 나오죠. 그래서 요 축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배열을 이용해서 합계를 매길 때도 열에 대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0과 1을 할 텐데, 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항상 0, 그 다음에 행을 통합할 때는 우리가 항상 1 이렇게 주고 요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덧셈을 한번 해볼게요.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우리 덧셈 하는 걸 해봤는데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p.ad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여기서 num1과 num2라는 거를 한번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을 합계해 주는 거죠. 자, 되셨죠? 합계는 이 전체에 대한 합계고요. 덧셈은 이 각각의 행을 기준으로 또는 열을 기준으로 합계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곱해주는 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p.-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주로 많이 안 쓰일 텐데 어디서 쓰이냐면, 나중에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계학습으로 넘어가면, 우리 인공지능 쪽에서 넘어가게 되면 내적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면은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대수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벡터의 합,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 값들을 동시에 합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행과 열을 동시에 합쳐서 처리해 줄 때 필요한 게 이 내적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이 닷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이클런이라는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많이 안 쓸 거예요.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구현 원리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닷이라는 거를 이렇게 내적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해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num1하고 num2를 해주면은 얘를 내적의 합수를 해서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적 개념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나 이런 거를 배우고 이 벡터의 합, 벡터의 곱, 벡터의 내적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아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numpy라는 배열이 언제 활용하는지 요거를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이썬 리스트보다는 리스트 형식을 numpy 배열로 변경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 다음에 함수 처리해 주거나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umpy 배열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연습을 했는데 이걸 잘 활용하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